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3년도 1월달 정기 토익 예상 문제 프리특강 강의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리딩을 담당하고 있는 김정훈이고요. 자,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모두들 소망하시는 일들 다 잘 이루어지시기 바라고요. 자, 이런 덕담들이 사실은 형식적일 수 있지만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유의미하죠. 자, 여러분들 모두 다 건강하시고, 그리고 올해는 뜻하시는 일들 다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역시 그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새로운 연도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올해 강의이긴 하지만 그래도 강의의 포맷이라든가 내용은 계속 이제 이어져서 가게 됩니다. 총 5강으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파트 5하고 파트 6를 저희가 4대1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하게 되죠. 한 세트에 대한 강의를 실시하고 정답을 여러분께 분명히 찾아드리도록 하겠지만, 그 이외에도 문장 안에서 등장하는 변형 출제 가능성까지도 모두 다 언급을 하고 여러분께 정리를 해드리면서 갈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정보가 여러분께 주어지는 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무료 강의지만 유료 강의보다도 더 나은 강의를 지향하는 그런 무료 강의이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자, 다만 한 가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자면 이 강의는 실전 문제 풀이 강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 개념이 좀 부족하신 학생들은 사실은 이걸 보시면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매달 제가 초반에 그런 말씀 드리죠. 자, 그런 분들은 EBS랑 안에 강의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김태훈 쌤하고 저하고 이렇게 세트로 하는 강의들도 있지만 다른 분들의 훌륭한 강의들도 굉장히 많으니까 여러분들 선택을 하셔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풀이가 필요하신 분들은 당연히 여러분들 토익특 보시고 도움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저희 이제 토목달이라고 해가지고 현금으로 50% 환급해드리는 프로그램이 있죠. 자, 굉장히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보내주셨던 그런 애정과 그다음에 성원 이런 것들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오늘 열심히 또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본격적으로 101번부터 자리를 옮겨서 시작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준비되셨습니까? 자, 여러분들 1강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강은 101번부터 110번까지 이렇게 10문제로 구성이 됩니다. 자, 파트 5 같은 경우에는 단문 안에 빈칸이 있죠. 자, 그리고 그 빈칸 안에 들어갈 적절한 단어를 고르시는 건데요. 자, 그 단어를 고르는 과정에서 문제의 유형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구조 문제, 어법 문제, 그 다음에 어휘 문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휘 문제는 해석이 꼭 필요하지만, 구조 문제나 어법 문제 같은 경우에는 룰을 알고 있으면 이제 풀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영어 문장이 구성되는 룰을 얼만큼 알고 있느냐가 약 절반 정도 출제가 되고, 그리고 어휘 문제가 한 50% 정도 출제가 됩니다. 요즘은 이제 어휘 문제의 출제 비중이 조금 더 높아지는 그런 경향은 있지만, 실제로 Part 5, 6는 최근의 경향을 보면 조금 더 쉬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Part 7 같은 경우가 좀 더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어려워진다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잘 해석하셔야 돼요. 어려워지는 것은 지문 자체의 내용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 길이가 길어져서 시간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요 근래의 추세는 길이가 단지 길어지고 있는 추세예요. 내용 자체가 이렇게 어려워지거나 그 고난이도의 어휘가 등장하는 그런 경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Part 7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EBS랑 홈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무료로 업데이트가 되죠. 자, 그래서 그 문제들을 잘 활용하셔서 연습을 꾸준히 하시면 여러분들께 틀림없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구조문법 어휘의 첫 번째 10문제는 어떤 문제들이 출제가 되어 있는지 지금부터 보시면서 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1번부터 시작해 보시죠. 자, 10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A, B, C, D의 선택지 구성을 보니까 품사가 서로 다르죠. welcome이라고 하는 단어는 명사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형용사일 수도 있고 동사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ing도 붙어 있고 will도 붙어 있고, 그러니까 품사가 분명한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자, 지금 D번 같은 경우에 반드시 동사고 B번은 동명사 아니면 ing니까 분사, 그 다음에 ed가 붙었으니까 이 아이는 동사 아니면 그 다음에 분사로 여러분들 보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를 가만히 보니까 to가 보이죠? 자, 그러면 to 이하에 나올 수 있는 형태는 뭐예요? to를 부정사로 보자면 이 아이는 동사 원형이 나올 것이고, 자, 그리고 저 to를 여러분들이 전치사로 보자면 명사가 나올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 문제는 여러분들 해석이 필요 없고요. 품사부터 먼저 따져보시면 동사는
동사가 오더라도 to 다음엔 동사 원형만 오는 거니까 will 플러스 동사 원형 안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지워버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동사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분사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 A번도 지우겠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자, 동사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A번이나 혹은 동사의 명사형인 자, 지금 요 녀석만 이제 답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둘 다 목적어를 취하고 있죠. 그죠? 자, 그 사람을 환영하는 것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얘가 만약에 전치사라면 무슨 뜻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누구에게 어디어디로. 자, to라고 하는 전치사가 굉장히 용례가 많은 전치사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to라고 하는 전치사는 기본적으로 대상을 나타내요.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에 이런 뜻이고 자, 두 번째는 방향이나 목적지를 나타냅니다. 지향점을 나타냅니다. 어디어디로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그런 의미가 있나요? 여기?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A번이다. 이렇게 되고요. 실제로 이제 조금 더 이제 영어를 영어스럽게 이제 강의를 좀 해보면 자, 이제 영어 표현적인 측면에서 강의를 해보면 ready는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be 플러스 ready는 완전한 상태죠. 그죠? 자, 그래서 주어가 앞에 있으면 주어가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뭐 할 준비가 되었느냐라고 할 때 보통 명사가 나오면 for가 나오고 자, 그 다음에는 부사적 용법에 to 부정사가 나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이제 to 다음에 ing도 나올 수는 있지만 자, 그때는 welcoming 하는 것에게 welcoming 하는 것으로 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내용 성립이 되지 않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쩌면 하도 이제 자주 쓰는 표현이니까 문장의 필수 성분은 아니지만 자, for 플러스 명사나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 be ready 뒤에 붙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전부터 학교 교육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be ready to, be ready for 이렇게 알고 계셨을 텐데 이것이 굉장히 사실은 유용한 정보였다는 거지요. 알고 보니까. 그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답은 A번으로 정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해석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검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죠? 바로 컴마까지의 때입니다. 탐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자, 잘못 읽으면 뭐 땀이 이렇게 되고 저 사람 여름에 땀이 되게 많이 나는 사람인가 봐요. 그죠? 땀이. 자, 많이 나는데요. 돌아왔습니다. 자, 무엇으로부터? tour라 그랬죠. 견학으로부터 돌아왔는데요. 자, 그 견학 내지 여행이 바로 어떤 거예요? year-long tour니까 1년짜리의 그런 견학 내지 여행이었나 봐요. 자, 그때 말이죠. 돌아왔을 때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근데 주어는 지금 여기 있고 동사는 여기 있죠.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아이는 그럼 뭐예요? 그럼 얘는 분사구문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하면서? 아, 그렇구나. 군인으로서 자, 나라를 위해서 서빙을 하면서 1년 동안에 자, 이 사람이 서빙을 한 이후에 1년 동안의 투어로부터 돌아온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까지를 자르셔야겠네요. 그래서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렇게 했을 때 가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more than 빼고 자, 준비가 돼 있었어요. 준비 이상의 것이 돼 있었다는 얘기죠. 자, 뭐뭐 하기 위해서 준비가 돼 있었습니까? 여기는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해석이 되기 때문에 에게 혹은 로는 안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해석을 통해서 가시더라도 자, 이것은 목적의 용법을 가지는 자, 형용사를 수식하는 자, 그런 부사구가 필요하니까 자, 이번엔 투부정사가 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welcome him hom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을 환영했는데요. 자, 집으로 환영하기 위한 자, 그런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어요.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정답을 찾는 과정들도 제가 꼼꼼하게 보여드렸지만 자, 문장을 꼼꼼하게 해석해드리면서 여러 가지 필요한 단어들에 대한 정리도 해봤습니다. 자, 101번 문제는 여기서 종료하고요. 자, 저희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2번 문제는 A, B, C, D의 선택지가 뭘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품사가 서로 같습니까? 다릅니까? 자, 이거부터 따져보시는 거예요. until은 전치사 접속사고 even은 자, 형용사로도 일부 쓰입니다. 평평한의 뜻으로. 자, 그 다음에 평평하게 하다의 동사도 있어요. 그런데 뭐 거의 토익에서는 다뤄지지 않고 부사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강조 부사입니다. 자, just도 주로 부사죠. 물론 just도 형용사로 쓰면 정의로운의 뜻이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얘도 막, 딱 이런 의미를 가지는 부사로 보시면 되겠고요. D번에 보시면 which가 나와 있습니다. which는 의문사일 수도 있고 관계대명사일 수도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말이에요. 앞에 명사가 없기 때문에 자, 이것은 뭐다? 의문사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종합적으로 이제 품사 정리가 끝났으니까 자, 이거는 지금 어떤 품사가 들어가야 될지를 먼저 정하면 되겠죠. 보시면요. 앞쪽에 will not 이라고 하는 동사가 있고요. 뒤쪽에 have,
submitted 라고 하는 동사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빈칸에는 접속사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므로 누구를 지울까요? 두 개를 일단 지우시고요. 그 다음에 위치가 이제 정답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자, 위치가 정답이 되려면 이것은 의문사절이 돼야 되고, 의문사가 이끄는 절은 무슨 절이죠? 명사절이 돼야 되는데, 문제는 수동의 구조가 있군요. 수동의 구조에 이하에 명사절이 올 수 있나요? 올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자, 그렇기 때문에, 자, D번도 여러분들 오답으로 지우셔야 돼요. 자, 그러면 아주 자연스럽게 이 문제도, 야, 해석 없이도 이렇게 답을 꼴랑 찾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프로세스를 빠르게 수행하실 수만 있다면 이 문제도 한 15초 안으로 여러분들이 답을 쓰실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해석을 통해서 진짜 그게 맞는지 검증을 한번 해볼까요? 자, 보십시다. 자, contractors. 자, 이 단어는 별표 하나 드리겠습니다. 계약을 한 사람들을 contractors라고 하죠. 특히 하청업체를 우리가 contractors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독립적 하청업체들이 돈 지불을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못 받는 겁니까? 바로 그들이 제출할 때까지는 못 받는 겁니다. 뭘 제출하죠? 바로 상세한 송장을 제출하는 그 시점까지는 돈 지불을 못 받는다라고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해석을 통해서 가셔도 여기는 구조상으로 부사절이 들어갈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게다가 위치라고 하는 단어는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자, 위치는 품사가 뭐예요? 명사 아니면 형용사죠? 따라서 위치가 명사로 쓰였다라고 하면 뒤에는 뭐가 하나 빠져야 돼요? 위치를 몰라서 앞으로 꺼내놓은 거니까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완전 문장이 나왔어요, 지금. 완전 문장이 나온 상태에서 자, 위치를 답으로 쓰는 것은 이건 또 말도 안 된다. 이런 얘기고요. 선생님, 접속사가 생략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접속사가 생략될 만한 거리가 전혀 없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부사절이 그냥 들어가는 게 맞겠어요. 정답 A번으로 정하시고 자, 해석까지 마무리 지으면서 102번도 끝내보겠습니다. 3번입니다. 자, 3번은 어떻습니까? send부터 시작해서 attend까지 4개 다 동사 맞지요? 예. 그리고 이 자리는 plan 이하에 동사가 들어가서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 목적어를 이루는 겁니다. to 이하 하기를 계획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선택지 4개가 다 동사고 의미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어휘 문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A번 같은 경우에 send는 보내다의 뜻이겠죠. 자, B번의 play는 워낙에 뜻이 많습니다. 자, 자동사로는 놀다의 뜻도 있고, 타동사로는 연주하다의 뜻도 있고, 그죠? 예, 등등등 가지가지의 뜻이 있는 것이죠. 자, play는 뭐 뜻이 굉장히 많은 그런 단어고, allow 같은 단어는 허용하다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attend는 참석의 개념을 가지고 있죠. 자, 참고로 이 문제와는 관련이 없지만, attend는 어디에 참석하다입니다. 그래서 주로 행사를 나타내는 명사를 뒤에 취하는데, 그 명사 앞에 전치사는 어떻게 된다? 절대 올 수 없습니다. 어디에 참석하다여서 자동사처럼 보이지만 항상 타동사로만 쓴다. 아시겠죠? 따라서 이하에 만약에 in 같은 단어가 딱 와 있으면 어떻게 해요? in 같은 단어가 딱 들어와 있으면 요거부터 먼저 제거하고 시작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렇게 한 발이라도 앞서 가시면 오답이 되는 단어를 소거하면서 시작하니까 바라봐야 하는 선택지가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도 문제풀이의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문제풀이의 방식도 다양해질 수 있습니다. 오답을 쳐내는 방식도 아주 세련돼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은 영어의 모든 걸 우리가 다 한두 달 안에 다 할 수는 없지만 자, 제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는 내용만큼은 여러분들이 꼭 챙겨두시라라고 하는 강조를 드립니다. 여기는 지금 뒤에 전치사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attend는 정답의 후보입니다. 자, 그러시면 해석을 한번 해보실게요. 당신이 계획하신다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웨딩과 reception이네요. 야, 이거 봐라. 바로 이하에 행사를 나타내는 명사가 딱 나오네요. 결혼식과 그 다음에 그 reception. 그러면 환영 파티죠. 자, 그 파티에 참석하는 것을 계획 중이시라면 자, 우편으로 보내주세요. 뭐를요? 당신의 자, 대답, 응답 카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올지 안 올지를 회신해주는 그런 응답 카드란 얘기죠. 그거를 우편으로 보내주세요. 이번 달 말까지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중간에 전치사 이는 왜 들어와 있죠? 이건 전치사가 아니죠. 그래서 메일은 타동사이기 때문에 자, 이는 여기서 부사로 쓰였습니다.
mail in 그러면 보내오는 것이고 mail out 그러면 내보내는 거예요. 우편으로. 이해되셨죠? mail in, mail out, send in, send out 이렇게 부사로 쓰인 것이기 때문에 자 전치사랑 혼돈하지 않으시려면 여러분들 요거를 뭘로 외우셔야 돼요? 요거를 여러분들 구동사로 암기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저렇게 전치사가 부사로 함께 쓰이는 경우 전치사형 부사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전치사형 부사가 붙은 구동사들은 수거처럼 여러분들 외워두시지 않으면 타동사 플러스 목적어의 구조라고 하는 판단을 못 하시기 때문에 자 어휘 문제를 푸는 데는 큰 지장이 없겠지만 구조 문제를 풀 때는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자 여기에 참석하는 것을 계획 중이라면 회신 카드를 우편으로 보내라 라고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문맥상 D번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해가 되십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문제도 마무리 짓고요. 다음 문제로 갈게요. 자 104번 같은 경우에는 A, B, C, D의 선택지가 누가 봐도 전부 다 부사입니다. 자 그리고 뜻이 다르기 때문에 어휘 문제로 판단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뜻은 어때요? normally나 briefly는 그다지 그렇게 여러분들이 주의하지 않으셔도 되는 단어입니다. 정답은 뭔지 저도 아직 몰라요. 자, 그런데 normally는 정상적으로, briefly는 간단하게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제 C번에 이제 lately는요. late에 ly가 붙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오류가 오는 거예요. late는 형용사 부사 동일형이에요. 늦은 늦게 동일형이기 때문에 lately는 late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최근에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단어인데 조심해야 되는 단어라고 해서 토익에 다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근데 lately는 엄청나게 중요하게 출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뜻을 잘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자 D번의 ready도 제가 별표로 여러분께 2개 드릴게요. ready라고 하는 단어가 아까 무슨 뜻이었어요? 준비가 된 이런 뜻이었잖아요. 그런데 readly라고 하는 단어는 용이하게 쉽게 easily의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ly가 붙으면서 뜻이 완전히 변했기 때문에 이 단어도 의미를 주의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4개의 어휘가 정리됐으니까 어떤 어휘가 들어가는 게 가장 좋을지 자 점검을 해보시고 답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요구하셨습니다. 학생들 중 한 명한테 뭐라고 요구하셨냐면요. 투이하를 좀 해라 라고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요구한 건 뭐냐면 요약하라는 거였죠. 뭘 요약해요? reading. 자, reading이 지금 ing가 붙었는데 뒤에 목적어가 없거든요. 그리고 앞쪽에 관사 더가 왔어요. 그럼 명사 시스템이 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저 더는 이 ing 뭐란 얘기죠? 자, 저것은 이제 동명사가 아니라 순수하게 명사가 됐다는 얘기예요. reading이 동명사면 뭐뭐를 읽기지만 자, 순수하게 명사가 되면 무슨 뜻이에요? reading은? 그렇죠. 읽을 거리의 뜻입니다. 그 읽을 거리를 요약해오라고 요구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읽을 거리를 뒤에서 앞쪽으로 설명하거든요. 읽을 거리가 어떤 거예요? 그들이 할당받은 그러니까 학생들이 할당받은 자 어사인이 할당하다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할당받은 읽을 거리가 뭐가 있었나 봐요. 근데 그거를 요약을 좀 하는데 어떻게 요약하는 거예요? 좀 간단하게 좀 요약을 좀 해오라고 그죠? 네, 이렇게 요구하신 거겠죠. 그러니까 자 뭐 그 쉽게 어렵게 요약하는 건 뭐예요? 물구나무를 서서 이렇게 요약을 하면 어렵게 요약하는 건가요? easily는 뭐예요? 누워서 요약하면 쉽게 요약하는 거예요? 자, 우리말로 한국말로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쉽게 어렵게는 동작을 하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쉬운 방식으로 어려운 방식으로. 알겠죠? 자, 그래서 그거는 readly는 여러분들 답이 될 수가 없겠고요. 자, 그래서 정답은 B번으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어휘 문제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해석은 여러분들 해보셨네요. 마지막에 나온 요거만 제가 해석 안 해드렸는데요. 자, the previous night이니까 그 전날 있죠. 그러니까 교수님이 요구했던 자, 그 전날에 자, 그들이 할당받은 읽을 거리가 있는데 그것을 좀 간단하게 참 요약을 하도록 이렇게 학생 중 하나에게 교수님이 시켰다, 요구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자, 동사의 어휘 문제 자, 104번 마무리 짓고요. 자, 10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니다. 자, 105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A, B, C, D의 선택지를 쭉 보니까 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품사가 서로 다르죠. 그럼 이제 어떤 품사가 들어가야 될지부터 결정을 좀 해주세요.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for 이하에 자, 지금 동명사가 나왔어요.
근데 이 provide가 타동사 출신이기 때문에 이하의 목적어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목적어가 어디 붙었어요? 여기 붙었네요. 그리고 형용사가 나오고 and가 나와 있으니까 여기도 뭐가 나와야 돼요? 형용사가 나와야 되는 거겠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요 등위 접속사는 A 형용사와 그리고 B 형용사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아요. 자, 그래서 일단 형용사가 답이기 때문에 안 되겠다. 됐죠? 자, 그리고 앞쪽에 있는 safe and는 여러분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형용사가 지금 sorry. 자, 이렇게 돼야 이제 지우는 거네요. 자, 요거랑 요거를 지워야 부사와 동사를 지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형용사가 2개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문제도 아주 난이도가 낮은 그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 relly를 변형시켜서 우리가 형용사를 만들 때 reliant라고 하면 저거는 의존적인의 뜻이 되는 거고요. able이 붙으면 뜻을 따로 외울 필요는 없어요. 자, 무슨 뜻이죠? 자, 믿을 수 있는, 믿을만한 이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의존적이라는 것은 좀 부정적 뉘앙스죠. 자꾸 둘러붙어 누구한테. 그런데 reliable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직한, 믿을만한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저건 긍정의 뉘앙스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빈칸에는 어떤 형용사가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유사, 철자의 형용사의 의미를 구별하는 어휘 문제가 최종적으로 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품사를 통해서 2개를 지우고 자, 그렇게 답을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준비가 되셨으면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곧바로 자, 이제 문제를 풀고 답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Kids Care는 둘 다 대문자로 되어 있으니까 업체 이름이에요. 아마 그 보육을 갖다 전문으로 하는 그런 업체로 보여지는데요. 유명합니다. 알려져 있어요. 자, 그 다음에 for는 뭐뭐로 알려져 있다라고 번역하는데 정확하게 하자면 이유입니다. 왜 유명할까요? 저 업체가. 제공하기 때문에 유명한데요. 뭘 제공하나요? 안전하고 의존적인 자꾸 기대는 서비스? 아니에요. 믿을 만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차일드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죠. 누구에게요? 자, 가족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답은 일단 C번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럼 문장의 나머지 한번 해석해 볼까요? 요거는 뭐죠? 형용사절이죠, 이제. 자, 근데 그 가족들이 어떤 가족이에요? 바로 양쪽 부모님들 모두가 work full tim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정규직으로 일을 하는 자, 그런 가족들에게 안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믿음직한 알겠죠? 그런 child care service를 갖다가 제공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자, 저희는 이제 5문제를 마무리를 지어봤는데요. 자, 10문항 중에서 이제 딱 절반이 지났습니다. 절반이 지나면 이제 지루함을 좀 덜고 자,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좀 화면을 좀 바꾸죠. 자, 중간에 브릿지 잠깐 보시고 자, 강의의 후반부에서 자, 저랑은 다시 만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06번 문제에서 다시 뵙죠. 자, 106번입니다. 106번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purchased부터 시작해서 paid까지 전부 다 PP로 구성되어 있죠. 그리고 BPP니까 이거는 지금 전부 수동인 거예요. 자, 그리고 의미가 서로 다르죠. 자, A번이 들어가면 뭐예요? 구매될 수 있다. B번은 뭐죠? handed, 건네어 질 수 있다. 그러니까 자, 그런 의미고 gained는 얻어질 수 있다의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paid는 지불될 수 있다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휘 문제로 가시니까 뭐 주어부터 따져보시겠습니다. 주어가 누군가요? 바로 pottery. pottery라고 하는 것은 뭐죠? 도자기류가 되겠습니다. parts라고 하는 것이 도자기 하나를 가리킨다면 pottery는 도자기류 전체를 가리키는 단어인데요. 자, 뒤쪽에 보시면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그러면 동사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얘는 뒤에서 앞으로 수식이 되는 건데 personalize라고 하는 단어는 뭐 하는 단어예요? 개인화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뭘 동반해서 바로 recipient's name입니다. recipient는 받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받는 사람의 이름을 동반해서 개인화된 도자기라고 하는 것은 자, 어떻게 번역해야 되죠? 바로 개인 이름이 표시가 되어 있는 거야. 이거는 김정훈의 것 이런 식으로 도자기에 표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걸 동반해서 자, 개인화가 되어져 있는 다시 말해서 이름 따위가 표시되어져 있는 도자기가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도자기가 뭘 지불돼요? 돈이 지불되는 거지. 맞죠? 자, 도자기는 지불 안 됩니다. 따라서 주어로 적절하지 않죠?
자, 그것이 건네어질 수 있습니까? 아니요. 도자기가 구매될 것이다가 문맥상 가장 맞습니다. 자, 어디에서요? 바로 요 점포에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다만 gained라고 하는 것은 얻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get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돈을 주고 뭔가를 사다의 의미가 있는데 gain은요. 여러분들 돈을 주고 뭔가를 갖다가 얻는다의 개념은 없어요. 저것은 공짜로 여러분들이 뭐를 얻을 때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서 열심히 뭔가를 벌 때는 earn을 쓰고 gain은 공짜로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 gain이라고 하는 단어가 동사도 되고 명사도 되는데 명사로 사용됐을 때 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interest gain이라고 하면 그게 바로 이자소득이라는 얘기예요. 이자소득이라고 하는 얘기는 노동이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벌어들인 돈이라고 하지 않고 얻은 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gain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자, 개인의 이름이 그렇게 다 표식이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도자기를 누가 막 주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도자기가 그냥 막 얻어질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구매 가능하다로 보시는 것이 가장 합리적 어휘 선택이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자, 그래서 정답을 여러분들이 A번으로 선택하시는 것이 가장 타당합니다. 동의하시죠? 자, 그러시면 6번째 문제 마무리 짓고 7번으로 갑니다. 자, 7번 문제는 그 인칭대명사 문제인데요. 인칭대명사 문제는 매 회마다 하나 내지 두 개씩 꼭 나온다 그랬죠? 그런데 여기는 굉장히 쉬운 문제가 나왔어요. 자, 지금 announce가 타동사고요. 그 다음에 대시 목적어절로 왔습니다. 그러면 뒤에는 주어 동사가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미 주어가 있어요, 여기. 자, 그러면 그 앞에는 뭐가 나와야 되죠? 형용사밖에는 나올 수가 없겠죠? 자, 이 중에서 형용사 누구 있어요? 요게 답입니다. 그래서 정답 D번이고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시면 문제와 자, 정답을 찾는 요령까지 여러분께 뭐 설명을 드렸으니까 해석만 해보면 되겠네요. 자, 해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Sarah Waters라고 하는 사람이 동격이에요. 지금 이 두 사람은. 그 President of Delta Construction Corporation의 사장님이신 Sarah가 발표했습니다. that ER을 이런 얘기입니다. 자, successor. 자, 이것은 여러분들 별표 하나를 좀 집어넣어 두시죠. succeed라고 하는 동사를 우리는 되게 성공하다로만 알고 있지만 succeed라고 하는 동사에는 계승하다 뒤를 잇다의 뜻도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successor라고 하면 뒤를 잇는 사람입니다. 후임자라고 합시다. 다른 단어로는 replacement 같은 단어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replacement는 누군가를 대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후임자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녀의 후임자가 어떻게 돼? would be her daughter. 딸이 될 것이다. 이름은 무엇입니까? Cindy. 라고 하는 사실을 발표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해석까지 종료하면 되겠어요. 자, 다음 문제로 갑니다. 8번 문제는 A, B, C, D의 선택지가 모두 다 품사가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지금 store 다음에 지금 뒤에 명사가 나와 있는 거니까 이건 결국 복합명사의 어휘를 구하라는 그런 문제가 되겠군요. 매뉴얼은 원래 수동의라고 하는 형용사의 뜻도 있습니다만 명사로는 지침서라고 하는 책의 뜻이 있죠. 자, guard라고 하는 단어도 동사로 쓸 수 있습니다. 막다, 보호하다의 뜻도 있지만 guard도 bodyguard 들어보셨죠? 자, 그래서 저거는 막는 것 혹은 막는 사람도 우리가 guard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경비 따위로 우리가 guard라고 하죠. agency는 대행하는 회사고요. 자, 그 다음에 policy는 정책입니다. 자, 완전히 뜻이 네 개가 다르네요. 자, 뭐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까? 자, to 이하가 이제 진짜 주어예요. 그래서 to 이하를 하는 것은 우리의 점포 뭐뭐뭐에 반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gainst는 반대 및 대립의 전치사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받아들이는 거죠. 뭐를요? 환불 혹은 교환입니다.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는 건데 하나가 조건이 더 있어요. 뭡니까? Beyond 60 days after its purchase. 구매한 이후에 60일이 넘어가는 겁니다. 정도나 범위를 넘어갈 때 우리가 beyond를 쓰죠. 이것이 넘어서는 교환과 환불을 받아들이는 것. 됐습니까? 자, 이것은 우리의 무엇에 반하는 걸까요? 자, 바로 그래서 점포의 정책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답은 D번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ABCD를 그냥 대충 넘어가지 않고 꼼꼼하게 설명을 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토익 치를 내면 이만큼은 알아야 돼요. 라고 하는 저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건 넘어가시고 모르시는 것들은 빨리빨리 보충을 하시는 것이 유리하겠죠. 자, 그러시면 다음 문제로 가셔서 109번 보시는데요. 자, 109번 같은 경우에는 자, 선택지 4개가 또 품사가 다 같을 수 있겠습니다. 자, like는 동사일 수도 있고 전치사일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접속사가 될 수도 있어요. Like I said. 이렇게 가면 내가 말한 것처럼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전치사로 사용됐을 때는 예시를 나타내죠. 그죠? 예. 뭐, 예를 들어서, I like fish. 이렇게 얘기하면, I like, 그죠? 뭐, salmon. 그죠?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세몬과 같은 그런 물고기를 좋아한다. 이런 얘기예요. 예시를 나타낼 때 like를 우리가 많이 씁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이제 for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뜻이 많으니까 제가 지금 뭐 전치사로서 뜻이 뭡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굉장히 수준 낮은 강의예요, 여러분들. for는 의미가 한 30가지쯤 되는데 그 중에서 토익에 자주 등장하는 용례만 해도 한 8가지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다 언급할 수는 없겠죠. in도 마찬가지고 at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 3개는 사실은 뭐 정리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워낙에 범위가 넓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는 도대체 무슨 맥락으로 자, 지금 전치사가 필요한지를 좀 따져볼까요, 우리? 회사가 잔디를 갖다가 좀 돌보는 회사인가 봐요. 뭘 필요로 합니까? 받는 것을 필요로 한대요. 뭘 받는 건데요? 바로 자, 선적품으로 받는데 이 2가지를 받습니다. grass seed라고 하면 씨앗이죠. fertilizer라고 하면 뭐죠? 자, 저것은 비료가 되겠습니다. 비료와 씨앗의 선적품을 받을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받는데 no more than 5 days입니다. 자, 이것은 no more than은 이제 번역하면 불과 이런 얘기예요. 그죠? 자, 불과 5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인데 이건 기간의 명사기 때문에 for와 결합되는 용례가 있죠. 많은 뜻 중에. 그런데 5일 동안 받아요? 계속? 말도 안 되죠. 그래서 A번은 여러분들 오답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아마도 자, 기간의 명사가 나오면 정답을 for를 쓰세요 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학생도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자, 여러분들은 한 600점 정도밖에는 못 맞아요. 그러니까 그 이상으로 점수가 이제 올라가서 자, 그 다양한 의미들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들까지를 하시려면 그런 식의 단순한 발상 가지고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5일 동안은 분명히 여기까지는 오케이예요. 근데 전체 문장과 결합돼서 문장을 해석해 보니까 어때요? 5일 동안 받는다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저는 요걸 지울 거고요. 그 다음에 요게 예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in과 at인데 가만히 보면 in과 at은 보통 기간과 결합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보통 시점과 결합됩니다. 그래서 짧은 시점은 어떻죠? at을 쓰죠. 예를 들어서 at 7:30 in the morning. 이렇게 하면 아침 7시 반이잖아요. in은 뭐 언제 써요? 긴 단위의 시간과 쓰죠. 예를 들어서 in 2013 이렇게 하면 2013년도에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분명히 기간이 맞잖아요. 하하, 이거 참 문제네. 자, 그래서 여기서는 가장 많이 쓰는 그런 어떤 시간 전치사로서의 in과 at이 아니라 기간과 결합될 수 있는 전치사를 찾으라는 것이고, 자, 사실은 기간의 범위를 나타낼 때는 within을 쓰는 거예요. within 3 days라고 얘기하면 3일 이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with를 빼고 in과 결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within이라고 하는 아이가 이 아이의 기간과 결합이 되게 되면 뭐가 나옵니까? 시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과 5일 안에, 그러니까 겨우 5일 안에 이것들을 갖다가 받을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순수하게 기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in과 결합되게 되면 within의 개념으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전치사는 워낙에 범위가 많기 때문에 제가 다 일목요연하게 설명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서 자, 지금 원하는 in의 용법을 여러분께 한 가지 드렸을 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in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가 아니니까 하나의 용법만 더 추가해서 머릿속에다 집어넣어 두시면 되잖아요. 아, in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범위, 기간 범위 이내에 뭐뭐를 한다의 뜻이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아시고 답을 쓰시면 되겠어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좀 난이도가 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데 여러분들 중에 기간 하면 무조건 for, 얼마 동안 이렇게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틀렸을 것이고요. 자, 기간 앞에 in도 얼마든지 올 수 있고, 자, within이 자, in으로 줄여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사실을 아시는 학생들은 잘 풀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자, 전치사 in에 대한 연구, 자, 설명 좀 마무리를 좀 지어보고요. 자, 다음 문제, 마지막 문제로 가겠습니다.
110번인데요. 110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쉽습니다. 품사가 서로 다르고요. 그 다음에 of 다음에 명사가 없어요. 자, 그래서 명사를 찾아서 답으로 쓰시면 되기 때문에 정답은 D번입니다. 요건 3초짜리 문제예요. 자, 그런데 정답은 이렇게 간단하게 골랐지만 자, 논의해야 될 바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of 플러스 추상명사가 온다. 다시 비동사 다음에 of 추상명사. 자, 요것은 뭐다? 형용사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it is of help. 이렇게 얘기하면 뭐죠? It is helpful 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it is of importance 하면 뭐죠? It is important 라고 하는 뜻입니다. 보통 문어체에서 이렇게 많이 써요. 자, 그렇다면 이 문장을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시면서 마무리를 지어볼 텐데요. 자, 프로젝트를 정시에 완료하는 것은 해서 앞쪽은 동명사 주어가 와 있네요. 무엇입니까? 자, highest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가장 높은 수준의 importance 자, 상태입니다. 라고 하는 얘기죠. 이해되셨어요? 자, 거기까지 끝. 왜 그래요? 바로 그것이 그 프로젝트가 어떻습니까? 자, 차지합니다. 얼만큼? 50%를 차지하는 것이죠. 자, 클래스에서의 등급, 점수가 되겠습니다. grade. 그래서 전체 점수의 50%를 차지할 것이기 때문에 그 프로젝트를 정시에 끝내는 건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되고요. accounts for는 일반적으로 숫자와 결합되지 않을 때는 설명하다의 뜻으로 쓰이는 동사입니다. 잘 외워두셔야 돼요. 뭐뭐를 설명하다지만 account 다음에 전치사 for가 관습적으로 꼭 끼기 때문에 자동사라는 사실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뒤에 수치가 오게 되면 어떤 하나의 항목이 몇 퍼센트를 설명한다라고 하는 것은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account for는 차지하다의 의미로도 아주 자주 쓰이니까 두 가지 의미를 다 잘 알아두셔야겠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첫 번째 강의는 좀 마무리를 좀 지으려고 합니다. 조금 좀 소프트하기도 했지만 충분히 여러분들이 걸러서 듣고 정리해야 될 내용도 있으셨죠? 자, 이렇게 차분하게 정리를 잘 하시면 여러분들께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그러시면 첫 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요. 자, 그러면 다음 두 번째 강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